사료만 먹인 강아지는 신선한 음식을 섞어 먹인 강아지의 수명보다 무려 32개월이나 짧았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그저 비싼 사료 먹이면 좋은 원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믿었고요. 장수하는 강아지들은 원래 타고난 유전자가 좋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떠나보낸 지인의 비결도, 그리고 이 책도, 실제 연구 자료도 공통적으로 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료만 주지 말고 신선한 음식을 섞어줘라. 이 6가지 음식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우리 아이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까지 내 목소리에 반응하고 건강하게 산책하며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9개월 때 세계고탈구 수술을 권유를 받았지만 3년째 건강하게 유지 중인 멍멍튼튼 블리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 수명을 늘려줄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정어리입니다. 샴푸도 성분 순한 걸로 바꾸고 사료도 알레르기 전용으로 먹여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자꾸 피부를 긁고 털이 푸석푸석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원인이 피부 자체가 아니라 몸속 만성염증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가장 먼저 피부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겉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오메가3로 염증 자체를 낮춰주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오메가3를 먹이고 있어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어리를 같이 급여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메가3 영양제가 지방산만 따로 추출한 거라면 정어리는 오메가3는 기본이고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기운 얻는 노견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12, 거기에 심장에 좋은 코엔자임 Q10까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영양제 한 알보다 정어리 한 토막이 훨씬 강력한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죠. 저희 블리는 스기고탈구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관절염증으로 오메가3를 먹이고 있는데요. 오메가3 영양제 한 통을 다 먹이고 나면 한 번 쉬면서 정어리 한 캔을 사서 일주일에 2-3번씩 사료에 섞어주는 식으로 주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렇게 주는 게 제가 편하더라고요. 영양제로는 부족할 수 있는 천연 단백질과 미네랄을 정어리로 좀 더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뼈는 부드러워서 그냥 줘도 되지만 저처럼 걱정되신다면 살짝 으깨서 구비해 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딱 한 달만 해보셔도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아이를 쓰다듬을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털의 결이 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구매하실 때 기름이나 소금이 없는 물 담긴 정어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췌장염 병력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수명을 늘려줄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버섯이에요. 브로콜리, 당근, 고구마는 많이 들어봤는데 강아지한테 버섯을?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즘 장수식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버섯이에요. 사료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100도 이상 고온에서 여러 번 가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독수라는 게 생겨난다고 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 몸속에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빈틈을 채워주는 게 바로 버섯 속 베타글루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이면 충분해요. 그런 버섯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아주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히거나 저희 블리처럼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소량 넣고 볶아서 사료 위에 올려주면 기호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사료 위에 이 버섯 한 숟갈, 이게 쌓이면요 아이의 면역력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료만 주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실제로 사료만 먹고도 16년, 20년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까요. 맞아요. 사료는 정말 편리하고 영양균형이 잘 잡힌 우리 아이들 주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사료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고온에서 여러 번 가공되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효소나 오메가3 같은 민감한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영양제를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쉽게 사료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틈을 냉장고 속 자연식으로 채워주자는 거죠. 이 작은 한 끗이 아까 연구에서 본 32개월이라는 엄청난 수명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사실 저는 밥 투정이 너무 심했던 블리 때문에 집에서 화식을 시작하려고 하던 시절 저도 이게 맞나 싶어 수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은 맛있는 것만 먹으면 나중에 처방 사료 안 먹으니 알갱이 사료만 주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사료만 먹인 아이와 자연식을 먹인 아이 중 누가 더 건강하다는 논문 자료는 없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화식을 하는 건 좋지만 100% 화식을 하신다고 하니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러프하게 반반씩 섞어줘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국 판단과 선택은 보호자의 몫이지만 사료라는 안전한 베이스 위에 사료가 줄 수 없는 신선함을 한 스푼 얹어주는 건 걱정스럽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 들면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산책 나가서 금방 주저앉거나 계단 오르는 걸 망설인다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육이 줄면 면역력과 활동량도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령견 보호자님들께 달걀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달걀은 양질 단백질은 물론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라는 성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달걀은 단순히 근육만 챙기는 음식이 아니라 근육과 건강한 노화를 함께 관리하는 음식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아지에게 흰자는 안 좋다. 이 말 때문에 아예 흰자를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조심해야 하는 건 날인자입니다. 날인자에는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강아지 피부와 털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익혀주기만 하면 달걀 흰자는 훌륭한 저지방 단백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 문제가 노령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분리처럼 슬개고탈구인 아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뒷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자주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슬개고탈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빠지는 무릎을 잡아주는 힘. 그 힘은 짱짱한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닭가슴살 먹이면서 산책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산책하면 다리를 계속 움직이니까 근육이 붙겠지? 이렇게요.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닭가슴살과 시너지를 만들어줄 뒷다리 근육을 의식적으로 쓰게 만드는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산책은 큰 근육을 쓰는 움직임이어서 정작 슬개골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미세한 속근육까지 자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병원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배운 강아지 뒷다리 운동 3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요. 간식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운동할 때 일반 간식 대신 이 닭가슴살을 보상용으로 사용해보세요. 기호성이 워낙 좋아서 아이들의 운동 집중도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마친 날 저녁 사료에 삶은 닭가슴살을 섞어서 급여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운동으로 자극받은 몸이 회복되면서 이 단백질이 근육세포를 만들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워줄 거예요. 단순히 산책만 했을 때보다 뒷다리의 탄탄함과 짱짱함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 건강을 책임져주는 의외의 5번째 음식은 간입니다. 여러분, 야생 늑대들이 사냥 후 본능적으로 가장 먹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간입니다. 철분, 비타민 A, B군이 엄청나게 농축되어져 있거든요. 유독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 이 간 한 조각은 그 어떤 고기보다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주면 비타민 A 과다로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고기가 아니라 천연 부스터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익혀서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번에 건조기에 말렸는데 그것보다 쪄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주는 게 영양소 파괴도 적고 촉촉해서 아이들 건강에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가 맛있다, 아이가 맛있다. 왜?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알아보고 산책 나가자고 하면 눈 반짝이고 이름 불렀을 때 다시 꼬리 흔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강아지가 나이 들면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몸보다 뇌의 반응 속도라고 해요. 이름을 불러도 잠깐 멈칫하고 익숙한 산책길에서도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고 예전보다 표정이 느려지는 것. 이게 단순히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예전처럼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블루베리예요. 사실 블루베리 몇 알 먹인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뇌세포가 죽어가는 속도는 분명 늦춰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명령어를 배우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뇌의 기능을 돕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블루베리 속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해서 아이가 우리를 기억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소형견 기준 하루 2-3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알이 아이가 우리를 기억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부야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정어리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두 번째, 버섯은 무너진 면역 밸런스를 다시 잡아줍니다. 세 번째, 달걀은 노령견의 근육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고요. 네 번째, 닭가슴살은 슬개고탈구 아이들의 허벅지 속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가 돼요. 다섯 번째, 기력이 떨어진 아이에게 간으로 영양 밀도를 채워주고 여섯 번째, 마지막 블루베리로 아이의 인지 기능과
기억과 기억력을 시켜주세요.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하고 화려한 자연식이 아니더라고요. 사료 한 숟가락을 빼고 그 자리를 신선함으로 채워주는 이 작은 실천이 아까 연구에서 본 3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선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희 분리의 밥투정과 슬개골탈구 때문이었어요. 밥투정이 심해지다 보니 살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근육량도 줄었고요. 밥 안 먹으면 굶기면 된다고 하지만 아이고 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먹이면서 관리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 결과 고맙게도 분리는 밥도 잘 먹고 슬개골탈구도 수술 없이 잘 유지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슬개골탈구로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너무 중요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히 남겨둘게요. 물론 음식 하나로 수명을 연장하고 모든 병을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 간 그 아이처럼 오늘 저녁 사료 위에 올려주는 그 신선한 음식 한 숟가락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아이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눈 맞추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